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야 문명의 세계로를 정혜주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오늘 마야 문명의 세계로 첫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장유운 교수입니다. 오늘 정혜주 교수님과 마야 문명의 세계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김윤경 교수님도 함께 참석하셨거든요. 김윤경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연구교수인 김윤경입니다. 오늘 이 마야 문명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정혜주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는데 같이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주 교수님은 지금 인류학을 전공하셨고 실제 멕시코 마야 문명을 또 탐사도 하셨고 또 발굴하시는데 참석하신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마야 문명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알려진 대가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야 문명에 대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정혜주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주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야 문명 이야기라고 붙였는데요. 이야기처럼 재미나고 흥미롭게 진행해 보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제 학습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일장 이제 신세계의 사람들이라고 붙였는데요. 옆에 앉아 있는 마야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뭐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눈이 튀어나온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사람이 있다라는, 동굴 속에 어떤 단지 안에 들어있는. 단지 네. 안에 다양하네. 주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는 거는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야 사람께서 눈이 튀어나오도록 열심히 별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드리드 고문서의 한 부분인데요. 마드리드 고문서는 이제 천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행성에 대한 주기 뭐 이런 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문학자가 맞을 것 같아요. 마드리드 고문서에 들어있는, 사실 고문서는 큰데 제가 저 천문학자 네. 있는 부분을 잘랐습니다. 네.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안 보잖아요. 봐도 보이지가 않고 하도 우리들의 불빛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마야마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세계의 모든 고대 문명이 이 천문의 여신을 살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천문학자께서 열심히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려고 우리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이거를 떼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마야 문명 진행하면서 천문에 대한, 하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겠네요. 네. 네. 특히 이 마야 문명은 좀 많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개의 연도를 적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야 문명이 있었던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던 건 언제부터였을 것 같습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에 1492년에 이 신세계가 아니지만은 신세계인 줄 알고 탐험을 했죠. 네. 여기 지도에 보면 출발지가 스페인인데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육로로 유럽을 거쳐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제 인도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이때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걸 증명하겠다고 대서양을 건너면 인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항해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쿠바에 도착했죠. 그리고 매우 신나가지고 인도에 도착했나 봐. 그리고 원주민들을 이제 인디오라고 부르고, 그 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대거로 이제 몰려가죠.
근데 5년 후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분이 이거 인도가 아니고 새 땅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새 땅은 유럽 사람한테 새 땅이고 원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 땅이 아니고 가지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 개의 숫자 연도수가 더 있는데요. 1519년과 1532년. 그 아메리카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명, 아스테카 문명이 멸망한 시기는 아니고 아스테카 문명을 방문한 시기가 1519년입니다. 21년이면 무너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1532년 남미의 안데스 지역에 도착하는 연도입니다. 이르고 이제 33년에 무너지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아메리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쪽을 보면 이제 영국의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 미국, 캐나다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를 잡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이 스페인에서부터 출발한 중남미 사람, 라틴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에게는 1492년 후에 알려졌지만은 여기 보면 고대 사람들의 이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빨간 줄. 고대 사람이 이동하는 요 경로인데 요건 사실 몽골리안 루트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의 이동로예요. 이 몽고 사람들이 이 베링해, 지금은 바다하고 두 육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링해가 얼음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캐나다로, 미국으로,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게 10,000년에서 15,000년 전. 가다가 이제 귀찮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기 섰어요. 중미에 나면서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정착을 한 것이 이제 안데스 문명입니다. 저기 초록색으로 한 것이 마야 문명을 저기다가 만들게 된 거고, 또 그러면 안데스 문명은 시간이 지나서 마야 문명보다 늦게 발달한 거라고 얘기할 수 그건 있는 건가요? 아니고 거의 같은 연도인데요. 네. 그냥 제가 이제 몽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하다 보니까 같은 조금 앞은 이 메소아메리카고 뒤는 안데스 문명인데 안데스 문명은 이 위쪽에서 온 몽고 사람들뿐 아니라 네. 폴리네시아 쪽에서 이쪽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동은 10,000년에서 15,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동로인데요. 여기 근데 이제 문명 같은 걸 보면 지금 메소아메리카하고 안데스 문명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쪽을 이제 주로 정착을 했지만은 아메리카에도 여기 문명이 있긴 있습니다. 까호기아라는 건데요. 이쪽이 있고 또 메사베르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아마존 지역으로 이제 퍼져가는 문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까만 점들이 있죠. 네. 점들이 전부 다 이 고대 시대의 유적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촉이라 가지고 우리가 아는 마야 문명 이런 거창한 건 유적은 없고 그냥 거주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시티에 텍스코코 호수 뻘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텍백스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살던 시기가 기원전 8,700년 정도? 기원전 8,000 거의 10,000년 전. 예. 그러니까 베링해를 거쳐서 내려왔다는 설이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전에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유적도 있어요. 뭐 홀섬, 클로비스 그러면서 이렇게 창촉도 발견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텍백스만 사람이 이 중남미에 살던 특히 이제 중미에 살던 이 대표적인
선조, 직접적인 선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떼백스만 사람 그러고 있죠. 그 남미 쪽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의심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재주로 태평양을 건넜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남미 보면 몽고 사람들이 이동해서 전부 다 이제 원주민 몽고 계통의 혈통이잖아요. 근데 알래스카, 그쪽은 알래스카 원주민 눈 이렇게 조그만하고 그러고 생겼잖아요. 우리랑 제일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북 아메리카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얼굴하고 이 남미 사람이나 또 중미 사람이나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남미 사람들은 원주민이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이 또르 헤이아달,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이 폴리네시아 섬에 갔더니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페루에서부터 발사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온 꼰티키 비라코차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비라코차는 우리 빠차마마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안데스, 그러니까 티티카카 호수에서 태어난 신이잖아요. 네. 그럼 아니 이 비라코차 얘기가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르헤이아달은 분명히 이 육로로만 아시아로 온 게 아니고 안데스 쪽에서 사람들이 오고 갔었나 보다. 그리고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은 또르헤이아달이고 오른쪽은 누굴까요? 이쪽에 있는 비라코차 상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페루 아니면 폴리네시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비라코차. 보니까 네. 이거 폴리네시아보다는 페루 쪽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비라코차가 페루. 아, 그 또르헤이아달이라는 분이 얘기하기로는, 학자 얘기하기로는 저런 페루는 비라코차 저런 얘기가 폴리네시아에서도 있다라는 의미를. 이 비라코차가 네. 이 남미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페루 발사나무로 된 뗏목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아, 네. 뭔가 두 지역 간에 이제 교류나 예, 왕래가 뭐 있었다. 왕래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발사나무를 구해서 지금 뗏목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나무가 근데 크죠. 독특한 것이 발사나무는 속에 빵빵빵빵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물에 띄워도 항상 위에 한 20% 정도는 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나무로 하면 이게 가라앉을 겁니다. 근데 발사나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뗏목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완성해가지고 이 앞뒤는 약간 뾰족한 배처럼 모양이지만은 여기 요 전부 다 발사나무거든요. 네. 여기를 딱 세우고 여기다 꼰티키 비라코차의 얼굴을 달고 신나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출발한 사람들은 6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착할게요, 말할게요.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도착했죠. 도착을 안 하면 이렇게 유도해 줄 수가 없죠. 101일 이후에, 그러니까 약 석 달 열흘인가 그에 거기서 폴리네시아에 도착한 거예요. 요거 1947년 4월 28일 까야오 강에서 6명이 출발했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림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이 뗏목 타고 태평양 건널 수 있어 하는 굉장히 의심이 들죠.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선생님? 가다가 뭐 바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네, 풍랑을 만나거나. 네. 그리고 이거는 돛담배가 아니에요. 여기 이 돛은 돛담배는 이제 범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돛을 이용해서 가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콘티키 호를 타고 모험을 한다는 상징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냥 뗏목이니까 아무것도 그냥 없는 뗏목이에요. 그래서 해류를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해류가 가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101 날 이후에 지금 콘티키호가 해류를 따라 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쯤은 조금 폴리네시아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뭐 중간에 있는 이 기점 뚜뚜모스가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 항해한 길이는 6,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후일 다시 여기서 되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태국 문명이죠. 이 북쪽으로 내려오면서 맨 위에는 없어요, 문명이. 그렇지만 이제 중간쯤 되면 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죠. 북미에는 빨간 거, 노란 거, 조그만한 거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건조지대 문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소아메리카. 이 메소아메리카는 이 중미인데요. 중미를 말한다고 메소아메리카를 말하지는 않고 메소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중미 쪽에 있었던 문명. 네. 그러니까 멕시코,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문명 지역만. 그래서 그쪽을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하고 사실 멕시코는 문화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하는데 지리적으로는 북미에 속. 예. 그래서 메소아메리카라는 용어는 문화적으로만 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남미의 안데스. 이쪽은 이제 폴리네시아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으켰다. 그런 것이. 제가 질문해도 네. 될까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이제 저 사람들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베링해를 통해서 내려왔다. 네. 그 다음에 그 초점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폴리네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왔다. 남미 쪽으로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네. 주제를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한 거는 처음에 그 배를 타고 폴리네시아 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뗏목을 타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남미로 오는 것도 이제 재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남미에 있던 사람들이 폴리네시아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먼저 가서 네네. 먼저 가서 땅을 읽었다. 네,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니면 폴리네시아 사람들도 있고 남미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문화가 문명이 서로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아, 그래? 아까 먼저 갈 수도 있고 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폴리네시아 쪽은 이제 아무래도 멜라네시아 뭐 동남아시아 쪽이 가까우니까 그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정착을 했을 것이고 이 안데스 쪽은 이 몽고 사람이라도 이 북쪽으로 북미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정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그게 주자라서 사진을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이 폴리네시아 쪽에 있는 유적이라 그래야 되죠. 그거하고 요 안데스 쪽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 이제 문명이 서로 교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네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신나게 돌아다녀요.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과 이제 안데스 사람들은 이렇게 태평양을 가로지면서 지나갔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 북미는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연안으로 해서 태평양 연안을 뺑그르 돌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 콘티키호의 모험은 나중에 영화도 됐어요. 1951년. 그리고 상도 받았겠죠.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나 완전히 스타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고고학 영화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바로 이 또르 헤어다르다. 여기 있는 사진 전부 다가 노르웨이에 있는 콘티키 뮤지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내용을 강의해 주셨는데요. 오늘 김 선생님은 따로 질문해보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저도 이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베링해를 타고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폴리네시아 쪽하고 이제 교류가 있었고 아무튼 그 지역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물론 뗏목을 타고 갔다 왔다 하긴 했지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로 교류도 작고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놀랍고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말 인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근대 아니면 제가 중남미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선생님 아까 말씀 1492년 콜럼버스 이후 시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전 만년 전부터 이 원주민들 또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마야 문명, 마야 세계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주제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문명이 어떤 시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